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투표 시간은 잠시 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8살 이상, 2007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마다 경찰관을 배치해 안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방해하거나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각 당 후보들도 모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 서울 신촌에서 한 표를 행사한 뒤 시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들도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대구, 충청, 경남 등에서 일제히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선대위에 합류한 진보정당 인사들과 함께 대국민 투표 서약도 했습니다.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과 함께 투표 캠페인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투표는 총칼보다 강합니다.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사전투표 장소로 정했습니다. 이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지지율 역전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투표와 함께 인천 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란 기조로 인천 유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사전투표 할 겁니다. 사전투표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정치 보복 없다는 약속이 공허하게 들린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투표소에 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대한 많은 유권자, 특히 젊은 층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투표한 뒤 핵심 지지층 결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동부 지역을 돌며 부동층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재부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부 조직 개편 구상도 내놨습니다. 류재홍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에 이어 성동구와 동대문 지역을 잇따라 돌면서 막판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을 단란, 부패, 무능연합으로 규정하고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면서 내란 세력의 귀환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무능한 국정농단으로 쫓겨나신 분, 부정부패 저지르다가 쫓겨나 감옥 가신 분, 그리고 어쨌든 총리를 하셨다는데 약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또 자신의 집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 실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주가지수 5천을 향해서 우상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유튜브에 출연해 국내 주식 상장지수 펀드 4천만 원어치를 산 사실을 공개하며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에도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조직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가급적 기존 정부 부처를 손대지 않겠지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내각 구성 등에 있어 성별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함께 공약 이행에
210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재정 지출이나 조세 정책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강세 지역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을 다시 훑으며 지지층 결집 총력전을 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다시 시작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것을 촉구한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인천 등 수도권 유세로 막판 대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김 후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1960년 3.15 의거 당시 사망한 김주열 열사 묘비를 쓰다듬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방탄 괴물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죄자의 방탄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 다 들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의 2번을 찍어야 되겠죠? 안전모와 작업복을 착용하고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며 경제 대통령도 자임했습니다.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 이후 5번째 영남을 방문한 김 후보는 김해, 부산, 양산 등 낙동강 벨트를 훑고 대구, 경북을 누비며 막판 보수층 결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김 후보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지지도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사전투표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으면서 역전의 대반전을 많이 경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용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선거라는 거는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역전의 대반전을 경험 많이 하고 있는 김문수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시흥, 안산, 의왕 등에서 유세하며 막판 역전극을 펼쳐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던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가 사전투표 직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협상 노력도 거의 포기하고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분위기여서 이번 대선은 사실상 두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3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단일화의 최종 마지노선으로 꼽힌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도 단일화에 대한 이준석 후보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일화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논의가 오간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단일화는 저희가 애초에 염두에 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관심이 없고 어려워도 선명한 길을 갈 것이라며 서울 지역의 젊은 층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는 개혁의 길로 나라를 이끌어서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협상으로 해결할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는 역사적 대의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뭐 협상을 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지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좀 생각해 주기를 간곡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과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도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선 3자 구도를 전제로 지지세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도 투표장에선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할 것이라며 반 이재명을 위해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최근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양대 정당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사실상 3자 구도가 굳어졌지만 막판 후보 사태에 따른 단일화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외연 확장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며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지적까지 일자 이 후보는 사과했지만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 같은 표현이 여성 혐오인지를 물었지만 권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토론회 직후 낯뜨거운 발언이라며 후보직 사퇴 주장이 나왔는데 일부 온라인 공간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가족이 작성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거론된 겁니다.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가 입에 못 올릴 혐오의 언어로 채워져 부끄럽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어폭력이라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폭력적 여성 혐오 언어를 내뱉은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뉘앙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의문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비판 이전에 우선돼야 할 것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러한 선행이 있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가짜 진보, 가짜 위선자들에 대한 그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진영 내 문제를 외면하는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고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 민심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막판 돌발 변수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각 후보 진영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차기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해결해야 할 굵직한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는 리더십 부재로 속도를 내지 못한 한미 관세 협상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협상 내용, 시점과 관련해 주요 후보가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과연 7월 8일이라는 협상 시한 내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산업계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그걸 반드시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서 7월 8일 관세가 유예되는 것이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새 행정부 조각 등 국내 정치 일정과 미국 측 상황을 조율해봐야 하지만 이르면 7월 중순이 유력한 상황. 8월로 넘어가면 한미가 공히 휴가철에 접어드는 데다 하루라도 빨리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미가 합의한 협상 시한은 7월 8일. 만약 7월 중순에라도 한미 정상이 손을 맞잡고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시한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일이 촉박해 빅딜에 이르지 못한다면 일단 일부 사안이라도 타결 지은 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관세 면제나 유예를 받아내면서 우리 산업은 지킬 수 있는지가 관건. 미국은 일단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핵심으로 꼽고 있는 만큼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대미 수출 흑자 규모를 줄이고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노력을 강조하면서 조선이나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취사 선택을 해서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지켜야 할 핵심 이익을 잘 나눈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또 저희가 지켜낼 건 지켜내면서 그간 수차례의 고위급 접촉과 두 차례에 걸친 기술 협의를 통해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파악한 협상 실무진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지침을 받아 세부 협상안을 만든 뒤 미국 측과 추가 접촉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국익 최대화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관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산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2.7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1분기 우리 경제가 0.2% 뒷걸음치인 상황에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통계청의 1분기 가구의 월 평균 소득과 지출을 알 수 있는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가계 소득은 지난해 4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늘었지만 소비 지출 증가세는 둔화하는 흐름입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발표됩니다. 한 주 전 발표된 5월 셋째 주 집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6주 연속 상승하며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은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죠. 200개 넘는 기업이 참가하는 2025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특별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또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우리의 소주가 필리핀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에 나온 술을 호기심에 접한 소비자가 점차 소주의 맛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을 넘어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소주가 라면과 김치에 이은 수출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동건 기자가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마트 주류 코너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주. K-컬처 인기와 함께 소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Korean K-dramas, the soju popularity is like a bomb, exploded. 필리핀 주류 시장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한 술과 맥주로 양분돼 있어 소주와 비슷한 중간 도수에서 경쟁 제품이 없습니다. 여기에 저렴한 가격이라는 강점을 얻고 소주는 현지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Chill part of being a mom, going to drink this soju makes me calm in every night and very preferred for the price. 특히 칵테일 문화가 발달한 필리핀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과일과 커피 등을 섞는 전략도 통했습니다. Can you actually feel the flavor? It tastes like grapes, of course. Do you like it? Yeah. 커피를 좋아하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커피를 섞은 소주 제품입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첫 맛에서 커피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일반 소주의 판매량도 늘면서 현지인들이 소주의 맛 자체를 알아가는 단계라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과일 소주가 아닌 현재 판매량을 일반 소주가 주도하겠다. 필리핀들의 현지인들이 저희 제품을 일반 프레시 제품을 응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까지 3년간 아시아 시장 전체의 소주 수출을 보면 1, 2위인 중국과 일본은 정체됐지만 필리핀은 꾸준한 성장세입니다. 하루에 거의 약 500상자씩 팔리고 있고요. 저희는 매년 15%씩 이상, 어떨 땐 이상이고요. 베트남과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한류의 영향으로 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주가 라면과 김치에 이은 수출 효자 종목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K-컬처 바람을 타고 필리핀에 상륙한 우리 K-소주가 대중화 전략에 나서면서 동남아 주류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판 진행을 위해 6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망치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루멘페이먼츠 김모 대표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40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사 명재환 소유의 대전 지역 아파트가 가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다음 주 월요일 이스탄불에서 종전을 위한 2차 협상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트럼프와 3자 회담을 거듭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다음 달 2일 튀르키예에서 2차 협상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자국 입장을 명시한 각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Наша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Владимиром Мединским готова представить этот меморандум делегации Украины и д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пояснения.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과 비동맹, 비핵지위 약속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참여에 대해 러시아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На мій погляд, якщо Україна не буде присутня на саміті НАТО, то це буде перемога Путіна, але не над Україною, а над НАТО.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트럼프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도 거듭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양자 회담에 호응하지 않자 또다시 트럼프를 앞세워 3자 회담에 희망을 거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두 정상과 마주 앉겠다며 몇 달 전에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working on President Putin and we'll see where we are. I think we're doing fine, but we'll see. I don't like what's happening.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최근 협상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공습을 가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며 푸틴의 의도에 대해선 2주 내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3자 정상회담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세 정상이 전격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노후 상가에서 큰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12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 40곳이 넘는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을지로 산림동에 있는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뿜어져 나온 시커먼 연기에 인근 고층 건물이 가려질 정도입니다. 불이 조금씩 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좀 나고 하다가 그 전기인지 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바바박 소리가 몇 차례 나고 불길이 계속 나고. 불이 난 건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비어있던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됐고 옆 건물로도 번지면서 일부 영업 중이던 점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이 커지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밀집된 건물과 내부 다량의 가연물로 인해 대응 2단계가 발령되어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은 저녁 8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화재 발생 12시간여 만인 새벽 4시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불이 난 건물 3층에 있던 7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모두 합해 48개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비어있던 건물에서 어떻게 불이 났는지 정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4층짜리 모텔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층에 있던 한 명이 숨졌고 모텔 사장과 투숙객 등 2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로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고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건장한 남성도 눈에 띄었습니다. 스스로를 캡틴 코리아라고 부르던 40대 남성 안모 씨입니다. 안 씨는 이후 이 복장 그대로 주한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검거됐습니다.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다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부순 혐의로 결국 현행범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대사관이랑 경찰서 왜 난입하려 하신 겁니까? 페이크 뉴스, 페이크 미디어. 검찰은 안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며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씨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100만 원을 공탁하고 손상된 물건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의무로 해석해 참혹한 결과를 빚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 일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습니다. 물건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는 등 폭동을 일으켰고 가담자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은 법원 폭동 가담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대상이 법원이고 다중의 위력으로 참혹한 결과를 빚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최근 경기도 동탄에서 전 연인에게 납치돼 살해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에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상담만 진행한 채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연인이었던 남성 B씨에게 납치당한 뒤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피해자가 지난달 초 이미 가해 남성을 고소한 건 물론 600쪽이 넘는 피해 사례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이 고조됐고 경찰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경기 남부청의 감찰 조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 사이에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과거의 지속적인 폭행 정황을 파악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미 화해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종합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경미하게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이 아닌 교제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순한 말다툼이라는 말만 듣고 아무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했는데 경찰관들이 떠난 후 가해자가 피해자 입에 수건을 물리고 마구 때리는 등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추가 신고에서 심각한 피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사건 접수하지 않고 상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초 피해자가 600쪽이 넘는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서장에게 보고도 되지 않았고 뒤늦게 내용을 인지한 과장의 영장 검토 지시도 담당 경찰이 바뀌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여가 흐른 끝에 피해 여성은 결국 가해자에게 납치돼 살해됐습니다. 미흡했던 조치를 인정한 경찰은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잃은 뒤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을 계기로 불안에 떠는 피해자들이 이제는 경찰을 믿고 기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9번째 시험 비행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120m가 넘는 스타쉽 우주선에서 처음으로 한 번 사용한 로켓을 회수해서 재사용에 성공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길이 123m의 초대형 우주선이 힘차게 발사됩니다.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스타쉽의 9번째 시험 비행입니다. 계획보다 6분가량 지연됐지만 발사 3분 만에 1단 로켓과 2단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습니다. 특히 1단 로켓 슈퍼헤비는 지난 7차 시험 비행에 사용한 것을 회수해서 다시 사용한 것으로 스타쉽에선 처음입니다. 이번엔 낙하하며 기체가 분해돼 회수하지 못했지만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으로 우주선을 궤도에 올렸다며 놀라운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우주선은 67분 동안 비행한 뒤 인도양에 낙하할 예정이었지만 발사 30분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세 제어 능력을 잃고 기체가 회전하면서 제어되지 않은 채 대기권에 진입했고 결국 발사 50분 만에 교신이 끊겼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러나 SNS를 통해 예정된 엔진 컷오프를 달성한 것은 큰 개선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람 100명, 화물 100톤을 싣도록 설계된 스타쉽은 달에 다시 가는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It's the human landing system that astronauts are going to use to go from the gateway down to the surface of the moon, hopefully within the next 2 years. 2023년 4월부터 지구 궤도에서 8번 시험 비행했는데 4번은 성공, 4번은 실패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 간격을 좁혀 3, 4주에 한 번씩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에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태우고 화성 착륙을 시도하고 여기서 성공하면 빠르면 2029년에서 2031년 사이 사람이 탄 우주선을 화성에 보낼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영국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가 처음으로 일반 비행구역 안에서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영국 기업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VX4 전기 항공기가 민간 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뒤 코츠월드 공항 활주로를 이용해 이착륙했습니다. VX4는 전기로 구동되며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비행은 엄격한 실험 조건을 벗어나 일반 비행 구역에서 운항한 첫 사례입니다. 외과 의사로 25년간 근무하며 300명 가까운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프랑스의 70대 남성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 서부 모르비앙 형사법원은 현지 시각 28일 전직 외과 의사이자 소아 성애자인 조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사건 당시 미성년 환자로 평균 나이 11살, 남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에서 외국 유학생을 받지 못하게 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이 모여서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고 유학생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전해졌는데요. 시위 참가자들은 다양성에 대한 악의적인 인종차별적 공격, 학생들의 말과 생각에 대한 통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타이완에서 다음 달 말 환자 수가 2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타이완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진료 환자가 4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일주일 전에 비해 113% 증가한 수치로 이 추세로 판단할 때 다음 달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최고 정점인 2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마루 화성이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에서 교육, 휴식까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서울 영등포 주택가에서 구조된 찰떡입니다. 깜찍한 외모에 붙임성도 좋아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반려마루 화성으로 옮겨졌는데 입양을 가는 대신 매개 활동견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일종의 심리 상담견이 되는 과정입니다. 반려마루 화성은 지난해 5월 문을 연 후 보호 중이던 유기동물 385마리 가운데 349마리를 입양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청소나 산책, 놀이 등 교감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 피크닉 존에서 반려동물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후 되면 이렇게 또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고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히 반려마루 화성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양이 입양 전문센터가 설치돼 반려묘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입양처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수의사, 훈련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려마루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한다면 경기도 동물보호 복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첨단 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ITS라고 부릅니다. 네, 수원시에서 교통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도로 위 정보를 수집해서 지도를 생성하고 자기 위치를 파악해 스스로 주행합니다. 자율주행 차량 5대가 18회씩 운행할 예정이고요. 약 400명의 시민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2025 수원 지능형 교통체계 아시아 태평양 총회가 사흘 동안 열립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ITS를 도입했던 수원은 스마트 교차로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을 선보였습니다. 수원은 1997년도부터 우리 지자체 최초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한 700여 원 가량을 투자했는데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제적인 ITS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을 잘했습니다. 50차례 열리는 논문 세션에선 논문 180여 편 발표를 진행하는 등 민간과 학계, 연구기관 간의 교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율주차 로봇 시험과 미래형 도심 항공교통 등 ITS 기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운전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차 놓고 가시면 되거든요. 로봇이 틈새를 빼곡하게 주차를 해주고 이중 주차까지 하면서 더 많이 되고. 총회 기간엔 수원화성과 행리단길 등 지역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시는 관람객과 아태 지역 30여 개 나라 관계자 등 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진의 미니 앨범 타이틀곡 Don't Say You Love Me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90위로 처음 진입했습니다. 빌보드는 현지 시각 27일 공식 SNS에 공개한 차트 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의 솔로곡이 핫100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22년 디 애스트로넛과 지난해 러닝 와일드가 싱글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저희 어린이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파이팅! 나중에 말 바꾸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부정부패 없이 사심 없이 정치를 해주시면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고 없는 사람도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나라 편안하게 그냥 모든 일 다 잘 해줍서. 좀 따시게 해주시면 그만이지요 뭐. 좀 부탁드릴게요 대통령님. 대학 캠퍼스의 길목마다 대선 관련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하나같이 투표에 빠짐없이 동참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나다니다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학생 둘이서 지나가면서 넌 이번에 누구 찍을 거냐?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자는 20대 움직임은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합니다. 투표권을 처음 얻어서 이번 투표는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21세기 나라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발길이 새벽부터 이어졌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데요. 밤을 새우고 나니까는 집에 가서 잠을 자면은 못 올 것 같아서 가족이 함께 투표하러 온 정겨운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투표를 하러 나온다니까 애들이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이런 것을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은 대학생 유성애 양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제 한 표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데 쓰여지는 게 소중한 일인 것 같아서요. 아무도 결과를 장담 못하는 가운데 텔레비전 앞에서는 대표 결과가 추가될 때마다 TV가 엇갈렸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텔레비전은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감회가 술자리에서도 감격이 이어졌습니다.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긍지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새 대통령이 열어갈 새 시대. 국민들의 바람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습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 출근길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 오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최고 30mm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짙어서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5도, 대구가 14.1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구 27도, 광주는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맑겠지만 내륙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